건방진 계집애, 당신 같은 천박한 것이 감히 우리 준혁이와 이태산 회장님 옆자리를 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뒤를 캐봤는데 과거가 깨끗하지 않더군요. 고아 출신의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다 변변치 않은 로펌을 거쳐 겨우 여기 들어왔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박혜림은 세연의 가장 깊은 상처를 꿰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여사님? 천박한 것이 여기 와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더 대단한 것 아닐까요? 게다가 제 뒤를 캐셨다니 여사님의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지는 않으셨는지요. 세연은 박혜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굴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혜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혜림은 세연의 단단함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세연의 눈빛에서 자신과 서은주 사이에 숨겨진 비극을 똑똑히 알고 있는 듯한 묘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악마의 사냥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태산 로펌 65층 면접 대기실의 공기는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번화한 도시 풍경만큼이나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숨쉬는 것조차 사치인 듯 지원자들 모두 굳게 입을 다문 채 자신의 차례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세연은 손에 든 두툼한 서류철이 땀으로 축축해질까봐 연신 손가락으로 가방 속의 작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겉으로는 고요한 심해처럼 잔잔했지만 그 심연 속에서는 거대한 해일이 몰아치듯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이태산 회장님 아들이래. 옆자리의 지원자가 불안한 듯 가라앉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태산 로펌의 차기 회장이라고 하더군. 벌써부터 그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던데? 세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산 로펌. 그 이름만으로도 이 나라의 법률과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암흑가. 그리고 그 정점에 선 이태산 회장. 그는 단순한 로펌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야망으로 모든 것을 짓밟았던 잔혹한 절대 권력자. 세연에게 이곳은 단순한 취업 관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산산이 부서진 가족의 파편들을 다시 이어붙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지옥을 선사할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오래된 펜던트가 그녀의 모든 감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아침 깊이 잠들어 있던 그날의 악몽이 그녀의 뇌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몸을 휘감던 차가운 물, 그리고 절규하던 어머니의 목소리. 세연은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망할.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태산 로펌 신입 변호사 채용 최종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대기실 문이 열리고 면접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저승사자처럼 검은 수트 차림의 노신사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태산 로펌의 총수 이태산 회장이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세월의 흔적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세연은 그 눈빛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뜨거운 복수심이
더욱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는 세연이 오랫동안 잊지 못했던 악마, 그녀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었습니다. 이태산 회장이 면접관들 사이에 가장 중앙에 앉으며 면접자들을 느릿하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세연에게 멈췄을 때 세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히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마치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세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낸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산 로펌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산 회장의 나지막하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장악했습니다. 변호사란 단순히 법을 다루는 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정의를 실현하고 때로는 불의를 덮는 칼날이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뽑는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태산 로펌의 비수가 되어줄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압도적인 권력과 함께 누군가를 자신의 발 아래 둘 것이라는 오만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면접이 시작되고 한 명씩 돌아가며 준비해 온 자기소개를 이어갔습니다. 지원자들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자신의 능력과 포부를 쏟아냈습니다. 세연은 차분한 얼굴로 그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강세연 변호사. 인사팀장의 호명이 울리자 세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이태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산 로펌에 지원한 강세연입니다. 강세연 변호사는 이력서를 보니 특이하게 가족관계가 비어 있군요. 고아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태산 회장이 서류를 훑으며 무심하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웠겠군요. 이태산 회장의 눈빛이 문득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죠. 이어서 회장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을 오늘 이 자리로 이끈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세연의 가슴 가장 깊숙한 곳, 바로 복수심의 핵을 관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만들어낸 연기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 모든 것을 빼앗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법은 저에게 잔인한 현실만을 안겨주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강자의 편에 선다는 것을, 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세상의 판도를 뒤엎는 힘. 저는 그 힘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태산 로펌이 가진 그 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회장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 하며 법을 저의 칼날로 만들고 싶습니다. 세연의 말에는 마치 한 마리의 검은 표범이 먹잇감을 노리듯 차갑고 섬뜩한 야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태산 회장의 손에서 쥐고 있던 펜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요하던 면접장에 펜이 굴러가는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면접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태산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알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뭐라고 했나?
이태산 회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격렬하게 터져 나오려는 듯한 차갑고 거친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그림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회장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묘하게 상대를 유혹하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태산 회장의 얼굴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날카로운 이성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 이준혁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그래. 괜찮다 계속하게. 이태산 회장은 겨우 정신을 수습하려 애쓰며 떨어진 펜을 주었지만 그의 손은 멈출 수 없는 미세한 떨림에 시달렸습니다. 이 면접은 이제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산은 세연의 눈빛에서 섬뜩한 어둠과 동시에 지독하게 매혹적인 빛을 보았습니다. 마치 위험한 독이 든 술잔처럼 마시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홀린 듯 마시고 싶어지는 그런 끌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성함은 무엇인가? 이태산 회장이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질문은 면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추궁에 가까웠습니다. 고 서은주입니다. 세연의 대답에 이태산 회장은 의자를 뒤로 밀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면접관들이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면접장을 나섰습니다. 잠시 면접을 중단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와 혼란, 그리고 격정적인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연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속으로는 희미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은주. 그 이름은 이태산의 가장 깊은 치부이자 세연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세연은 태연하게 연기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산된 모든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황하고 동요하는 모습은 세연에게 있어 최고의 전율이자 복수를 향한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10여 분 후 이태산 회장이 다시 면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물기가 남아 있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그의 혼란스러운 심경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강세연. 변호사 나이는 어떻게 되지? 28살입니다. 세연은 조금 전보다 훨씬 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향은 경상북도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녀의 과거사는 온통 거짓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태산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8회 전 자신의 변호로 모든 것을 잃고 목숨까지 끊었던 서은주 사건. 그 사건 이후 서은주에게 딸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긴 했지만 곧 사라진 후 소식이 끊겼었는데 설마 그때 그 아이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면접은 계속되었지만 이태산 회장은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세연의 얼굴만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그 눈매, 그 콧날, 그 도톰한 입술 어딘가 서은주를 닮은 듯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 얼굴은 핏줄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내일 통보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둘러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가려 하는데 이태산 회장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세연 변호사.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평범한 호명 이상의 무언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세연은 다시 몸을 돌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내 아들 준혁과 몇 살 차이지? 세연은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 그의 아들 이준혁? 회장의 직속 변호사가 되면 필연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는 인물. 어쩌면 복수를 위한 또 다른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살 아래입니다. 이태산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연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연이 면접장을 나간 후 이태산 회장은 곧바로 비서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강세연 변호사. 신원 조사 좀 해보게 아주 상세하게. 신원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김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28년 전 내가 변호했던 그 사건의 피해자 서은주의 딸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김 비서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시 회장님께서는 그 사건을 워낙 극비리에 처리하시어 서은주의 딸에 대한 기록은 모두 삭제되었을 텐데요. 당시 김 비서는 한지원이라는 지원자가 너무나도 차 회장과 닮아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태산 회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거대한 의심과 회한이 밀려들었습니다. 그저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피해자의 이름, 그리고 너무나도 닮은 그 얼굴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세연의 눈빛에서 오래전 서은주에게서 보았던, 그러나 훨씬 더 잔인하고 차가운 불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태산 회장은 회장실에서 김 비서의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은주라는 이름, 그리고 강세연의 얼굴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세연 변호사의 출생 기록 및 친척 관계 모두 깨끗합니다. 하지만 15년 전 해안 도시에서 발생했던 의문의 화재 사고에서 사망한 고아원 아이들의 기록을 추적하던 중 강세연이라는 이름이 당시 생존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 누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김 비서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이태산 회장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그럼 서은주의 딸은 그 화재 사고 때 사망한 줄 알았던 그 아이들이 모두 이태산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28년 전 자신의 변호로 모든 것을 잃고 죽음까지 택했던 서은주. 그리고 그에게는 강세연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태산 회장은 과거 그 사건의 은폐 과정에서 서은주의 가족과 그녀의 딸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는 자신이 꾸는 꿈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김 비서, 이 일은 극비로 해주게.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고뇌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해안 도시의 낡은 아파트, 서세연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산 로펌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세연 변호사님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녀는 얼떨떨한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은 기쁨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운명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시작임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세연은 해방감과 함께 숨통이 트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작게 움조렸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시작했어. 나 복수할 거야. 당신을 죽인 그 악마들을 지옥으로 보낼 거야.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사진 한 장, 어머니 서은주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담긴 빛바랜 사진. 그리고 그 사진 뒤에 쓰여 있던 글씨. 힘없이 무너졌던 나의 사랑스러운 은주. 세연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피 끓는 심장에는 이제 복수의 칼날만이 존재했습니다. 28년 전의 기억이 세연의 뇌리를 강렬하게 스쳤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서은주는 부당한 소송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시 상대편 변호사는 다름 아닌 이태산. 그는 권력을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서은주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고통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그 순간 발생한 의문의 화재 사고로 세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고작 3살. 자신을 끌어안고 불길 속에서 절규하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지만 복수해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했던 이유. 그것은 이 모든 지옥을 만든 악마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연은 침대에 몸을 뉘인 채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뼈저리게 느꼈던 삶의 비참함. 오직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밤낮 없이 책을 파고들었고 법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태산 회장의 아들 이준혁과의 운명적인 만남. 이미 그는 태산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문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연은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의 시선을 사로잡을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28년 동안 그녀의 삶은 오직 복수를 위한 설계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울 태산 로펌 회장실. 이태산 회장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28년 전 서은주 사건. 모든 자료는 이미 소각되었지만
이태산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숨겨진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던 서은주의 사진. 청초하고 가녀렸던 서은주의 얼굴은 영락없이 오늘 면접장에서 보았던 강세연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설마 그 아이가 너의 딸이었단 말인가? 그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며 그의 아내이자 현재 태산 로펌의 안주인 박혜림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주무세요? 아, 그래 생각할 게 있어서. 그 낡은 파일 또 보고 있나요? 박혜림은 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8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못하시네요. 그의 얼굴에 비친 회한을 보는 것이 지겹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당신, 그때 그 서은주라는 여자 정말로 딸이 있었던가? 이태산 회장의 불쑥 던진 질문에 박혜림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박혜림은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있었죠. 하지만 회장님 변호로 모든 것을 잃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아이까지 버리고 도망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얼마 못 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고 늘 자책했었지요. 그래. 알았어. 이태산 회장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변호로 인해 파멸했던 그 여자에게 딸이 있었고 그 딸이 지금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서은주가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혜림이 치밀하게 설계한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묘한 적대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이태산 회장은 김 비서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8년 전 서은주 사건, 그리고 서은주의 딸의 행방 과거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낱낱이 파헤쳐단. 급비리에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김 비서가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28년 전 서은주 사건의 기록, 그리고 서은주의 행방은 모두 삭제되었거나 조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은주가 출산 후 살아남았으며 그 후 딸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미세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화재 사고 모든 것이 28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이태산 회장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혜림 그 여자가 감히 나에게. 이태산 회장은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집사람이 나에게 28년간 속삭였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구나. 그의 눈빛은 아내 박혜림을 향한 불타는 배신감과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감히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내 아이가 될 수도 있었던 그 아이를 불행으로 몰아넣고 그 모든 사실을 은폐했단 말인가? 그녀는 도대체 어떤 악마 같은 여자였단 말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잔혹한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는 자신이 28년 동안이나 같은 지붕 아래서 살아온 이 여자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껏 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복수심이 마치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태산 로펌 50번째 층. 강세연은 손에 든 사원증을 확인하며 차가운 메탈 소재의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을 향하는 길, 그녀의 심장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속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품은 심해처럼 격렬하게 울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국그룹이라는 거대한 짐승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먹잇감처럼 위장했지만 사실 그녀는 악마를 사냥할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은 마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전장 같았습니다. 어제 면접장에서의 이태산 회장의 동요와 당황스러움은 그녀의 복수심에 더 큰 불을 지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강세연은 이태산 회장의 개인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회장실 바로 옆 비서실과 마주한 곳이었습니다. 처음 출근한 날, 그녀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회장실 벽면을 장식한 그림 한 점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화려하고 압도적인 스케일의 추상화였지만 그 색채는 기묘하게도 차갑고 잔인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마치 이 공간의 주인, 이태산 회장의 내면을 그대로 투영한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그림을 쓰다듬듯 벽을 짚었습니다. 그 손끝에 섬뜩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곳이 나의 사냥터가 될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 비서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세연은 김 비서의 웃음 속에서 이태산 회장의 서슬 퍼런 칼날이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계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태산 회장이 자신을 향해 들이운 첫 번째 그물. 세연은 김 비서에게도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김 비서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눈빛은 친절함 뒤에 날카로운 호기심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 업무는 이태산 회장의 개인 자산 관리, 법률 자문, 그리고 복잡한 사적 송사를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뽑은 변호사답게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막중했고 기밀을 유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연은 능수능란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완벽한 일 처리 능력과 치명적인 매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는 침착함은 순식간에 태산 로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이태산 회장은 매일 세연을 불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세연은 그럴 때마다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요동치는 탐욕과 권력욕,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묘한 기시감을 간파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불안하고 동시에 미묘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독이 든 잔인 줄 알면서도 갈증에 시달려 그것을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세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세연의 로펌 생활은 이태산 회장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회장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 저녁 비즈니스 미팅, 심지어 주말에 진행되는 개인 모임까지 세연은 이태산 회장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속에서 서서히 이태산 회장의 과거와 약점들을 수집했습니다. 그의 뒤를 캐던 세연은 문득 그의 또 다른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이태산 회장의 잔혹한 과거. 28년 전
그녀의 어머니 서은주를 파멸시킨 사건과 관련된 은밀한 문서들. 법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서류의 이면에는 은폐된 진실과 조작된 증거들이 존재했습니다. 세연은 숨을 죽이며 그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마치 칼날이 닿은 듯한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연은 자료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이준혁 변호사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세연의 사무실에서 몇 칸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태산 회장의 장남이자 태산 로펌의 실질적인 에이스, 능력 있고 카리스마 넘치며 잘생긴 외모는 로펌 내 모든 여직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세연의 눈에는 어딘가 모를 고독과 반항심이 느껴졌습니다. 이태산 회장과는 또 다른 종류의 어두운 매력을 가진 남자. 강 변호사님, 여기서 마주치니 새롭네요. 이준혁이 나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은 세연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묘한 흥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이준혁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님도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모두 회장님의 불타는 열정에 감화되어 야근 중이신가 봅니다.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준혁은 세연의 웃음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세연에게서 다른 여성들에게는 찾을 수 없는 묘한 기시감과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듯한 익숙함과 동시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험한 존재의 기운이 뒤섞인 그런 감정. 저녁이라도 같이 할까요? 로펌 내 에이스 변호사님과 신입 변호사님의 친목 도모 차원에서. 이준혁이 능글맞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세연은 그의 제안에 주저하지 않고 응했습니다. 이준혁? 이태산 회장의 아들. 복수의 칼날을 가장 깊숙이 박아 넣을 또 다른 목표물이자 그녀의 복수극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줄 치명적인 미끼. 그녀의 입가에는 붉은 독 장미처럼 치명적인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후 세연은 이준혁과의 만남을 늘려갔습니다. 식사자리, 술자리, 때로는 심야의 밀담. 그녀는 능숙하게 이준혁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은 세연의 지적인 면모에 감탄했고 동시에 그녀의 섹시하고 도발적인 매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가 건네는 은밀한 시선, 스치는 손길, 그리고 깊은 밤 이어지는 솔직한 대화 속에서 이준혁은 자신이 세연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연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고뇌를 꿰뚫어 보았고 그것을 자신의 복수에 활용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태산 회장의 아들이라는 굴레 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이준혁의 내면은 세연의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준혁에게 이태산 회장의 사업과 관련된 기밀 정보들을 은근슬쩍 흘렸습니다. 준혁은 세연에게서 전해 들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태산 회장의 사업을 주도했고 승승장구하며 로펌 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세연의 움직임을 수상하게 여기는 눈도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어머니이자 이태산 회장의 아내 박혜림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로펌 내에서 이태산 회장만큼이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련된 외모와 차가운 카리스마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박혜림은 이태산 회장이 강세연에게 보이는 과도한 관심과 이준혁이 강세연에게 보이는 노골적인 유혹에 대해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강세연이라는 존재가 마치 과거의 망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박혜림은 세연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준혁 변호사에게는 오래전부터 깊이 교제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박혜림은 노골적으로 세연에게 경고했습니다. 저희 아들 이준혁에게 어떠한 불미스러운 접근도 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세연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여사님, 저는 그저 로펌 동료이자 변호사로서 이 변호사님께 조언을 해줄 뿐입니다. 여사님의 이런 말씀은 불쾌하네요. 세연은 감히 이태산 회장의 아내에게 맞섰습니다. 박혜림은 세연의 당돌함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강세연. 그녀는 박혜림 자신이 과거 이태산 회장을 차지하기 위해 악랄하게 내쳤던 서은주의 모습과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박혜림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세연은 이태산 회장의 오랜 사적 송사 파일들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은 예상보다 더 추악하고 잔혹했습니다. 뇌물수수, 탈세, 증거인멸, 심지어 살인교사까지. 그는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온갖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세연은 그 중에서도 이태산 회장과 박혜림 여사의 모든 것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태산 회장의 수하들이 고아원 화재 사고를 은폐했다는 증거. 28년 전 그녀의 어머니 서은주를 죽음으로 몰고 간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벌어졌던 의문의 화재 사고. 그녀는 그 증거들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복수는 뜨거울수록 달콤하다고 했던가요?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불타올랐습니다. 늦은 밤, 이준혁은 로펌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세연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이 춤을 추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은 짙은 긴장감과 묘한 에로티시즘으로 가득했습니다. 강 변호사님 회장님이 당신을 너무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동시에 세연에 대한 강렬한 소유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나른한 눈빛으로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세연은 그의 시선을 즐기듯 피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라기보다는 그저 제가 회장님의 취향에 잘 맞는 것뿐 아닐까요? 세연은 이준혁의 잔에 위스키를 채워주며 유혹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어요. 이준혁이 세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세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태산 회장님의 그림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림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기억하죠. 이 변호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세연의 매혹적인 눈빛에 홀린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숨결이 세연의 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세연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차가워졌지만 동시에 위험한 쾌감으로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을 가지고 싶습니다. 강세연. 이준혁의 나른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그는 세연의 턱을 들어 올리며 키스했습니다.
세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혀끝에서 차가운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치명적인 유혹의 가면을 쓰고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 지옥으로 몰아넣은 악마의 아들을 유혹하며 악마의 심장을 도려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태산 로펌 최고층 사무실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유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태산 회장이 가장 아끼는 두 개의 칼날, 강세연과 이준혁. 그들은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칼날에 베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 태산 로펌 최고층의 밤은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세연은 이준혁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번뜩이는 도시의 야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대상의 아들을 품에 안은 순간 그녀의 심장은 묘한 쾌락과 함께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이제 로펌의 비밀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세연은 이준혁의 가장 은밀한 욕망과 고뇌를 알아낼 수 있는 완벽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강세연, 당신은 대체 어떤 여자입니까? 이준혁이 나른한 목소리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질문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닌 깊은 혼란과 집착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그의 질문에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저는 이준혁 변호사님께 가장 완벽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이준혁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갈증을 정확히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은 태산 로펌의 후계자였지만 아버지 이태산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였고 그는 그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충실한 개에 불과했습니다. 세연은 그의 그런 약점을 꿰뚫고 있었고 그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세연은 이준혁을 이용해 이태산 회장의 은밀한 자금 흐름과 숨겨진 차명 계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혁은 그녀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사랑과 열정이 모든 이성을 마비시킨 듯 했습니다. 세연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이태산 회장의 비리와 약점들을 차곡차곡 흡수하며 자신의 복수 파일을 채워나갔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방대한 자료들은 마치 태산 로펌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연의 위험한 줄타기는 모두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준혁의 어머니이자 이태산 회장의 아내 박혜림 여사는 그녀를 향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안감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이준혁이 강세연에게 보이는 노골적인 집착과 이태산 회장마저 강세연에게 보내는 묘한 시선은 박혜림을 광기에 가까운 질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강세연에게서 마치 서은주의 환영을 보는 듯 했습니다. 서은주. 박혜림이 이태산 회장과의 관계를 위해 가장 잔혹하게 짓밟았던 여자.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박혜림 자신이었으니까요. 강 변호사, 잠깐 나 좀 볼까요? 어느 날 아침 박혜림은 세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로펌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녀의 말투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서늘했습니다. 세연은 침착하게 그녀의 호출에 응했습니다. 네, 여사님. 박혜림은 세연에게 차가운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세연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우리 준혁이한테 무슨 짓을 했나요? 준혁이가 요즘 당신한테 완전히 미쳐 있다는 거 몰라요. 박혜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여사님. 준혁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호감을 가지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제가 그만큼 매력적인가 봅니다. 그녀의 도발적인 대답에 박혜림의 얼굴은 핏발이 섰습니다. 건방진 계집애, 당신 같은 천박한 것이 감히 우리 준혁이와 이태산 회장님 옆자리를 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뒤를 캐봤는데 과거가 깨끗하지 않더군요. 고아 출신의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다 변변치 않은 로펌을 거쳐 겨우 여기 들어왔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박혜림은 세연의 가장 깊은 상처를 꿰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여사님? 천박한 것이 여기 와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더 대단한 것 아닐까요? 게다가 제 뒤를 캐셨다니 여사님의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지는 않으셨는지요. 세연은 박혜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굴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혜림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혜림은 세연의 단단함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세연의 눈빛에서 자신과 서은주 사이에 숨겨진 비극을 똑똑히 알고 있는 듯한 묘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당신 같은 년은 우리 태산 로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감히 이 집안을 기웃거리지 마! 박혜림은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 소리는 사무실 안에 팽팽한 긴장감을 감돌게 했습니다. 세연은 차분히 일어섰습니다. 여사님, 저는 이태산 회장님의 그림자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어디든 회장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따라갈 수 있죠. 여사님이 원치 않으셔도 말입니다. 세연의 말은 박혜림의 가슴을 송곳처럼 꿰뚫었습니다. 박혜림은 치욕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세연, 저 계집애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세연은 박혜림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지켜내려 하는 가족의 명예와 로펌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이태산 회장의 추악한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연은 박혜림과의 기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더욱 대담하고 잔인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이태산 회장의 약점을 파고드는 동시에 이준혁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끌어들이며 박혜림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이태산 회장은 강세연의 탁월한 능력과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업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심장을 뒤흔드는 묘한 유혹까지. 그는 서은주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강세연에게서 서은주의 환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세연에게 과거의 연인에게 미쳐주지 못했던 사랑과
자신의 탐욕으로 파괴했던 청춘을 보상해 주려는 듯 했습니다. 이태산 회장은 어느 순간부터 세연의 사적인 생활에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주말,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그는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집착,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노인의 위험한 욕망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이태산 회장은 세연을 따로 호출했습니다. 와인 한 병과 함께 최고급 코스 요리가 준비된 호텔 스위트룸. 세연은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이태산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강 변호사, 오늘 당신의 미소는 유난히 아름답군요. 마치 28년 전 그날의 장미처럼. 이태산 회장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욕망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세연은 그의 말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장미는 가시가 있는 꽃입니다. 섣불리 꺾으려 하다간 손을 다칠 수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산 회장은 세연의 도발적인 말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하, 좋습니다. 가시 있는 장미 더욱 흥미롭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연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는 순간 세연은 복수의 칼날을 더욱 깊이 갈았습니다. 이태산 회장의 뒤편 거울 속에 비친 세연의 얼굴은 차가운 복수심과 함께 묘한 기대감으로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스위트룸 안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태산 회장의 손은 그녀의 옷깃을 스치며 아슬아슬하게 움직였지만 세연은 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분리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감각은 오직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태산 회장은 그녀의 저항 없는 태도에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특별했어, 서은주. 이태산 회장이 속삭인 이름에 세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이름, 이태산이 가장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이름. 그녀는 그 이름을 이용해 더욱 깊숙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이미 세연이라는 덫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원하는 대로 조종하며 태산 로펌의 모든 비밀과 그의 약점들을 손안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의 형태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로펌이라는 정글 속 악마의 사냥터에서 그녀는 가장 아름답고 잔혹한 독 장미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의 장미처럼 위험한 미래가 끝난 후 강세연은 이태산 회장의 호텔 스위트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방금 깊은 꿈에서 깨어난 듯 평온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싸늘한 전율과 함께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그림자는 이제 그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태산 회장은 그녀를 서은주의 환영이자 죄를 씻어줄 유일한 구원으로 여겼고 세연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죄책감과 욕망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태산 회장은 세연에게 점점 더 의지했습니다. 로펌의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사업과 자금 관리까지 그녀에게 일임했습니다. 세연은 그의 신임을 얻는 동시에 태산 로펌과 이태산 회장 개인의 모든 기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시를 받는 척하며 태산그룹을 파멸시킬 핵심 증거들을 조용히 수집했습니다. 특히 이태산 회장이 개인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비자금의 흐름, 그리고 과거 서은주 사건과 관련하여 조작된 증거들의 원본을 찾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로펌 내 보안 시스템은 삼엄했지만 이태산 회장 자신의 권한으로 열리는 모든 문은 세연에게도 열렸습니다. 이태산 회장은 세연을 볼 때마다 서은주의 환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세연 앞에서 무너지듯 과거의 죄책감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때 서은주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지. 그리고 너처럼 강했어. 하지만 얘 욕망이 내 탐욕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어. 그녀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지. 그 아이만은 살리고 싶었어. 강 변호사. 이태산 회장이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그의 고백은 세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세연은 그의 흐느낌을 위로하는 척하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어머니 서은주의 비명이, 그녀의 눈에는 불타는 고아원의 참혹한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강세영과 이준혁의 관계는 더욱더 위험한 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이준혁은 세연에게 완전히 매혹되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듯 했습니다. 그는 세연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고백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 했습니다. 세연 씨 당신만 있다면 태산 로펌 회장 자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준혁의 진심 어린 고백은 세연의 심장을 잠시 흔들었지만 이내 냉혹한 복수심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이준혁을 이용해 이태산 회장의 서고에 있는 기밀 파일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이태산 회장이 오랜 시간 동안 은폐해왔던 불법적인 계약서, 증거 조작 내역, 그리고 사채업자와의 은밀한 거래 내역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산 회장조차 그의 존재를 잊고 있을 법한 과거의 악행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세연의 부탁에 따라 이 파일들을 스캔하고 복사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버지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그 칼날을 건네주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어머니 박혜림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세연과 이준혁의 관계가 단순히 젊은 남녀의 불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의 눈빛 속에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맹목적인 사랑을 보았고 이태산 회장의 태도에서 강세연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세연이 태산 로펌에 들어온 날부터 수상한 점이 많았음을 상기했습니다. 박혜림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를 동원해 강세연의 과거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세연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고아원 화재 사건과 서은주의 딸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강세연, 저 아이가 서은주의 딸이란 말인가? 박혜림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지켜온 태산 로펌의 모든 것이 강세연이라는 한 여인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강세연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로펌 내에서 강세연을 견제하는 세력을 포섭하고 세연의 작은 실수라도 잡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연의 스파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박혜림의 계획은 매우 교활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녀는 강세연이 이준혁에게서 빼돌린 파일들이 담긴 USB를 세연의 책상 서랍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로펌 내 감사팀에 익명의 제보를 보냈습니다. 기밀 유출 혐의로 강세연을 몰아붙일 함정을 판 것입니다. 박혜림의 덫에 걸려들 뻔한 강세연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이태산 회장의 서고에서 중요한 문서를 발견한 상태였습니다. 이태산 회장의 회고록. 그곳에는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특히 서은주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 회고록의 한 귀퉁이에는 이태산 회장이 서은주 사건을 해결한 직후 박혜림과 은밀한 거래를 통해 고아원 화재 사고를 조작하고 서은주의 딸을 제거하려 했던 정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태산 회장은 박혜림에게 서은주의 딸을 처리해달라고 지시했고 박혜림은 로펌의 실세를 이용해 고아원 화재를 일으켜 강세연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회고록은 박혜림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증거이자 이태산 회장의 가장 큰 죄악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강세연은 이 회고록을 손에 쥐었을 때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박혜림의 치명적인 함정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고 이태산 회장의 회고록으로 박혜림의 뒤통수를 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고록만 있으면 박혜림을 태산 로펌의 모든 권력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목표는 박혜림이 아닌 이태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감사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날 밤 세연은 이준혁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준혁은 감사 소식에 불안해했지만 세연의 차분한 태도에 안심했습니다. 준혁 변호사님, 저에게 중요한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로 태산 로펌의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회장님과 여사님, 그리고 당신의 미래까지도요. 세연의 눈빛은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피비린내가 풍기는 듯 했습니다. 이준혁은 세연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태산 로펌의 후계자였지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연은 그 갈증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준혁 변호사님, 선택하세요.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 태산 로펌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것인지. 세연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이태산 회장의 회고록이 담긴 USB와 함께 박혜림의 비리 파일까지 이준혁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감사팀에 제출할 기밀 파일에 조작된 USB도 함께 건넸습니다. 세연의 계획은 이중적이었습니다. 박혜림의 함정을 역이용하여 박혜림과 이태산 회장 모두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세연의 제안에 깊이 고민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욕망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태산 로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기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리고 세연이라는 치명적인 여인과 함께하는 미래. 그는 결국 손을 뻗어 세연이 내민 USB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에 스친 세연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악마의 사냥터에서 사냥꾼은 때때로 자신이 사냥당하는 먹이가 되기도 하는 법이었습니다. 세연은 이준혁을 움직이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직감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폭풍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감사팀의 조사는 태산 로펌의 최고층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펌의 분위기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박혜림 여사는 자신의 교활한 함정에 강세연이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확신하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승리자의 여유를 즐기듯 강세연이 기밀 유출 혐의로 몰락하는 장면을 기대하며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하지만 강세연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번뜩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 깊은 심연 속에는 끓어오르는 복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강세연 변호사, 귀하의 개인 PC에서 태산 로펌의 기밀 정보가 담긴 USB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밀 유출 행위이며 태산 로펌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감사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강세연을 압박했습니다. 박혜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끝이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태산 회장 또한 착잡한 표정으로 강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오랜 죄책감과 욕망을 자극하며 마음을 흔들었던 여인.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접근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USB를 제 서랍에 두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 USB의 지문이나 접속 기록은 확인하셨는지요? 강세연은 차분하게 반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감사팀장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이준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함께 묘한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박혜림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팀장님, 이 USB는 어머니, 박혜림 여사께서 강세연 변호사의 서랍에 몰래 넣어둔 것입니다. 이준혁의 폭탄 선언에 회의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혜림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태산 회장 또한 아들의 예상치 못한 폭로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준혁아,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저 계집애가 너를 세뇌시킨 게 분명해! 박혜림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지만 이준혁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강세연 변호사와 저는 이미 어머니의 모든 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준혁은 자신의 가방에서 또 다른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강세연이 이태산 회장의 회고록과 함께 건넸던 박혜림의 비리가 담긴 진짜 USB였습니다. 강세연, 내가 내 아들을 조종했어. 박혜림이 미친 듯이 강세연에게 달려들었지만 김 비서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강세연은 박혜림의 광기 어린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로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저 강세연이 아니라 여사님께서 저지르신 과거의 악행과 현재의 비리들이었습니다. 강세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박혜림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강세연은 자신의 차례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태산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깊은 배신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강세연은 조금의 동정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산 회장님, 그리고 박혜림 여사님, 감사팀장님께서는 이태산 회장님의 회고록, 그리고 박혜림 여사님의 지시에 의해 조작된 28년 전 서은주 사건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강세연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이태산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의 회고록, 그 어디에도 공개한 적 없는 가장 은밀한 기록. 강세연은 이태산 회장의 회고록 사본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 회고록에는 이태산 회장님께서 박혜림 여사에게 서은주와 그녀의 딸을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박혜림 여사께서 이태산 회장님의 딸인 저를 죽이려고 고아원에 방화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적혀 있습니다. 강세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회의실을 뒤흔드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박혜림은 완전히 혼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태산 회장은 자신의 회고록 내용을 읽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적은 죄악들이 이제 자신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사슬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강세연의 얼굴에는 복수가 완성되는 듯한 차가운 희열이 비친다. 회의실은 극도의 혼란에 휩싸여 있다. 제가 서은주의 딸 강세연입니다. 이태산 회장님의 친딸이며 박혜림 여사께서 제거하려 했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강세연은 마지막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선언에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몰려든 듯 로펌 건물 외부에서 플래시가 번쩍이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이태산 회장은 자신의 친딸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통탄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강세연이 자신의 누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악행에 경악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 강세연이 자신의 이복 누이였다는 잔혹한 진실은 그의 정신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산 로펌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태산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박혜림 여사는 비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준혁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폐인이 된 어머니와 망가진 아버지를 바라보며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사랑은 처음부터 복수의 칼날에 베일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강세연의 치밀한 복수국 아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강세연은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의 한을 풀고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던 모든 이들에게 지옥을 선사했습니다. 태산 로펌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그녀는 마치 피에 물든 붉은 독 장미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상처와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낡은 펜던트를 쥔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복수를 마친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로펌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고독하고 쓸쓸했지만 동시에 강렬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복수의 길, 그리고 그 끝에서 얻은 승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묻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태산 로펌의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악마의 사냥터에서 홀로 살아남은 가장 치명적인 장미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